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강력한 뉴스가 떴죠. 한덕수 국무총리님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또 추경호 장관님도 얘기를 하고 다니고 계시고요.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이거 뭐냐면 밑에 또 있습니다.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서 국토 균형 발전 핵심 수지 공급망 안정화 도모하겠다고 그 전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된 용인 평택 집값 더 치고 올라간다. 벌써 부동산이랑 엮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용인 평택, 특히 평택을 좀 더 최근에 다녀왔는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은 예민하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고 부동산 시장, 내 경제 활동에 적용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딱 보신 다음에 우와 대박이다. 대형 호재다. 뭐 하나 사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부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요 기사를 같이 보고 싶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경기, 용인, 평택 등 7곳 뽑혔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같은 호재가 아니에요. 반도체 최대 생산 거점 562조. 말이 562조지 이거는 미친 금액이죠, 여러분. 이건 미친 금액이에요. 부산 8천억. 다르죠. 8천억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경기도 안성 9천억. 근데 또 어디로 가면은 17조 2천억.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정리할 3가지를 듣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첫 번째, 호재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돼요. 제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예전에 정말 호재가 많았고 여러분 이제 어르신분들은 정말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거 총선용 맞아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호재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또 GTX나 뭐 이제 KTX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초대형 호재들 있죠. 총선 다가올수록 계속 때려댈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되느냐? 정말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총선 이기게 해주면 이거 제대로 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지면은 글쎄 잘 모르겠다는 이 느낌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제 생각에 정치하는 분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소화해야 자신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충남 천안 아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17조 2천억이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개발 호재가 터졌으니까 충남 천안 아산에 집값이 올라야 되나요?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충남 천안에 17조 2천억의 투자금이 들어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흑백으로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이에요. 자, 충남 천안 아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왜 집값이 올라야 하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일로 인구가 더 쏠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 경제나 대출이나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단지가 들어오면은 제 경험상 이것만 들어오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평택이요. 한동안 부동산 시장 박살났었습니다.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호재, 여러분 에코프로 청주에 있습니다. 평택엔 삼성 지금 반도체 공장 정말 끝도 없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안 지난 1년 동안에 22년도에 왜 이렇게 아작이 났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은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에서 이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여기에 집을 사고 싶은 수요를 올려주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발표 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는 거는 투자 금액이에요. 약간 돈을 벌고 싶은 유동성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요? 예전에 비하면 택도 없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명의상 무주택자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발표됐다고 지금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호재만 보고 투자하시면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게 무조건 맞을 수가 없는 게 이 용인시 초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됐을 때 거의 즉시 반응했거든요.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즉시 반응을 떠나서 옆 동네 화성 있죠. 동탄. 동탄에서부터 이미 회복세가 있었는데 좀 가속도가 붙은 건 맞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가진 못했잖아요. 물론 돈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면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거 외에도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호재를 봤지만 매매 가격에 영향을 못 주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번에도 이것만 보고 선뜻 집을 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호재만으로 눈에 번쩍 뜰 정도로 만약에 좋아할 만한 건 사실 제 경험상 일단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2차 전지까지는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산업이고 너무 좋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부동산, 집값에 바로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봅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발표가 되면 아파트를 먼저 보시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역사적 근거가 있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말씀을 거꾸로 해주셨던 거예요. 이게 발표가 되면요. 땅값이 먼저 올라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평택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 가신 분들은 용인에서 돈 많이 벌어간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팩트입니다. 땅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5배는 장난이고요. 10배 넘게 오른 것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땅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땅이 있다고 쳐요. 멀리 퍼지겠죠? 여기 아무 값어치가 없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공장이 안 들어와도 돼요.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가 저기 공장이 들어와서 여기 식당 하나라도 할 수 있게 되거나 하다못해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네 인근에 공장이나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은 값어치가 확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미 값어치가 있는 땅, 예를 들어서 이미 값어치가 10억이라고 쳐요. 얘가 10억에서 20억 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월의 힘을 빌려야 되고 좋은 입지에 있어야 돼요. 계속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땅 있죠, 여러분.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사놓거나 조상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무 가치가 없던 땅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라고 쳐요. 이 5천만 원짜리가 완전 쓰레기 땅이었다가 이런 의미 부여가 되면은 5억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굉장히 자극을 해서 여기 안에서도 토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수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최첨단 2차 전지가 들어오는 대신에 여기 2차 전지 산담과 함께 어떤 시공 시행사들의 어떤 편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를 같이 짓게 해주면은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 집값이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오른 시간도 있지만 되게 어려웠잖아요. 거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다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것만 보고 투자하는 건 NO. 반도체까지는 체크 오케이. 두 번째는 토지를 먼저 공부하는 게 낫다. 토지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핫 이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러함에도 봐야 돼요. 뭘 보면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지는 속도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공단이 많고 토지가 넓죠. 그런데 판교는 인천 공단에 비하면 땅이 되게 작지만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디스플레이는 제가 제 주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제 주제에 판단하기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는 그 고부가 가치란 단어의 전성기는 지나갔어요. 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돈이 얼마나 이 땅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가, 공장이 들어온다면 무인 공장은 별 소용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관리직이 많고 사무실이 많고 하청업체가 잔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그거에 따라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적거나 또는 고부가 가치가 들어가서 이 지역 자체가 부자가 되면 수원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이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데이터로 따지면. 옛날에 거제도, 뭐 울산, 정말 소비 수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자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무튼 분위기 자체가 나쁜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기대심 때문에. 만약에 이미 좋은 분위기 흐름을 타고 있는 지역, 인구가 이미 유입되고 있는 지역, 이미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플러스 알파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에 가속도는 갈 수 있는데 의외로 이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은 이것 때문에 쉽게 역전되진 않아요. 좀 나아지는 정도인데 그것만 보고 이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안 되죠.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급을 보셔야 돼요. 이게 들어옴으로써 이 아파트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얼마나 빵빵해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미래로 봤을 때 여기가 얼마나 더 부자 동네가 될까?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보고 공부해보고 쪼개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는데 아마 이게 한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투자 원칙을 지켜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